핵발전소가 우리 동네 건설된다고? 반대! 반대! 반! 방사능 유출 위험이 전혀 없는 핵발전소라고요?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발전소가 근처에 들어온다고 하면 무지 싫어하고 반대하실 텐데요. 아마 저라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전기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전기가 부족해서 일주일에 이틀만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득보다 해가 커서 그럼 태양전지나 풍력발전은 어떨까요? 이런 천전 에너지는 지리와 기후적 요건을 많이 요구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면적과 맑은 날씨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부는 바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형상 이것은 필요한 전기를 100% 생산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핵발전인데 이 우라늄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진 같은 사고로 방사선이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인데 만약 방사선 유출 위험이 전혀 없는 원자로를 설치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안전한 핵발전, 즉 토륨 원전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선 1960년대에 한 연구소에서 실험에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아직도 그거를 안 쓰고 있냐고요?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핵이라는 원소를 개발하게 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을 만들려는 야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구를 몇 번 부셔버릴 정도의 핵탄두를 만든 다음에야 이제 인간한테도 좀 도움이 될 에너지를 만들어보자 하고 핵발전소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현재 쓰이는 핵발전은 핵분열 방식으로 원자핵 우라늄 235가 중성자와 충돌에 갈라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게 문제는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열을 이용해 엄청나게 높은 압력의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문제는 이런 엄청나게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핵 분열을 고압의 물로 식혀야 하는데 지진 등으로 인해서 이 장치가 망가지면 엄청난 방사선이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핵 폐기물도 무지하게 나오니 골치가 아프지요. 이에 비해서 토륨 원전은 자체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라늄과 비교하면 토륨은 중성자를 계속 공급해줘야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1960년대 미국에서 실험에 성공했던 토륨 원자로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소리 소문 없이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에 젖은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피우려면 계속해서 부채질을 해줘야만 불이 살아날 것입니다. 부채질을 하다 지쳐서 결국 마른 나무를 찾아와서 떼우게 되고 마는데 이처럼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든 사고 위험이 크든 간에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쉽게 일어나는 원자로를 타산에 더 맞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토륨 원자로에선 방사능 폐기물이 안 나오냐 하면 네, 나옵니다. 하지만 우라늄 원자로에서 나오는 것의 약 1000분의 1밖에 안 돼서 30년 만에 약 80%의 방사능이 사라진다고 하고 300년 정도 있으면 거의 해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우라늄 원자로에서 나오는 건요? 1만 년 동안 묻어놔야 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보너스는 토륨 원자로에선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제한 없이 기술을 팔 수 있고 또한 제재 없이 개발과 설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죠. 토륨이란 원소는 우라늄보다 3배 이상 지구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쓰일 데가 없어서 가격 형성이 아예 안 되어 있죠. 또 다른 장점은 우라늄 원자로보다 훨씬 작고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을 수 있냐고요? 가까운 미래엔 작고 안전한 토륨 원자로를 개발해서 우주선에 실어보내 목성의 달 유로파의 얼음을 뚫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작을수록 적은 전기를 생산하겠지만 안전함으로 토륨 원자로는 도시나 마을 안에 작은 크기로 건설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고압선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 또한 생산 단가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라늄 원자로는 사고가 나면 냉각수 시설이 망가져 방사선이 방출된다. 토륨 원자로는 사고가 나도 냉각수 시설도 없고 연쇄 반응이 없어서 저절로 꺼진다. 방사능 폐기물을 1만 년 동안 묻어놔야 한다. 방사능 폐기물이 우라늄 원전의 0.001%도 안 되고 방사능이 30년에서 300년 정도에 없어진다. 우라늄의 채취가 어렵고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토륨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1톤의 토륨이
200톤의 우라늄이나 350만 톤의 석탄 에너지를 생산한다. 사고 위험을 줄이려고 크게 지어야 하며 건설과 해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사고 위험이 없어 작게 건설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건설과 해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주택가에서 멀리 건설해야 하므로 고압선으로 전기를 운송해야 한다. 각 도시마다 건설할 수 있으므로 고압선 설치 비용이 감소한다. 핵폭탄 제조가 상대적으로 쉽다. 핵폭탄 제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것만 보면 토륨 원자로가 무슨 환상적인 핵발전소 같은데 이것도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우선 개발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실제 설치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장점들이 과연 모두가 가능할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공태양을 만들어 에너지를 공급받겠다는 핵융합 발전 같이 이 토륨 원자로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중 인도는 2011년 개발을 시작해서 기존 우라늄 방식의 원자로를 변형한 300메가와트 대형 크기의 토륨 원자로 건설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국도 2009년부터 1000여 명의 연구원이 달려들었으며 20년 이내 토륨 원자로를 상용화해서 기술을 선점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의 토륨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기름 같은 땅속의 천연 자원이 아닌 기술만 가지고도 엄청난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하게 되면 전 세계에 에너지를 수출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넣고 배에 실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원자로를 건설해주고 라이선스비를 계속 받아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찾아 개발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지원해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토륨 원자로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인공태양을 만들어 에너지를 생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세금으로 이미 투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몇 조 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2020년 매출액이 47조 원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데니얼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